오늘은 국민의힘 전 대변인 호준석 서울 구로 당협위원장 모시고 방금 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쇄신안을 발표하고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요약을 좀 해주시죠. 장동혁 대표가 오늘 한 기자회견 모두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우선 이제 제일 그 관심사는 과연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 네. 그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기는 변화라는 걸 내세웠는데 예. 앞으로 우리가 하겠다라는 계획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그 전제 조건이 얼마나 해소되느냐. 네. 사실 이게 모든 언론들이 이걸 이제 그 머릿 기사로 네. 제목으로 뽑을 텐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가 기대했었던 수준보다는 네. 조금 높게 저는 나왔다라고 네. 보는데요. 계엄은 잘못된 수단을 쓴 것이다. 네. 그래서 국민들께 큰 상처를 드렸다. 그리고 깊이 사과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직접 영상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해제 표결 이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대통령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국민과 당원들께 상처 드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족했습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네네. 5달밖에 남지 않은 앞으로 다가올 이제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일단 오늘 저런 그 모두 발언을 둘로 나눠 보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발언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미래에 대한 발언 이렇게 둘로 나눴을 때 네. 일단 과거부터 얘기를 해 보도록 하지요. 네네. 과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엄이 내란인가의 여부에 대한 장 대표의 생각이 오늘 표현이 될 것인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이제 모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다. 이건 짚어줬어요. 네네. 그 다음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몇 가지 이제 단어들에서 네. 저 이제 장동혁 대표의 어떤 각오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졌는데 네. 자 우선 이제 계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 입장은 분명하다. 네. 근데 이걸로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수위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겁게 그 책임을 통감한다,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수위가 좀 높았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저 개인적으로 예. 제 기대보다는 예. 좀 더 높았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어쨌건 계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는 그건 잘못된 것이었고 사과한다라는 입장이 이제 나왔다라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계엄이 내란이냐 예. 그 여부는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공정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에 맡기겠다. 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건 저는 거기서 이제 그 정도에서 이제 합당한 선에서 정리를 했다라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목하는 부분은 제가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다시란 얘기에 다시. 예. 다시가 어게인이잖아요. 어게인. 아 그러네요. 네, 이건 네. 윤 어게인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 저는 그 얘기를 좀 확대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예. 여기에 한 문장 한 문장이 저는 상당히 이제 그 오랫동안 고민한 그것이라고 보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 국민과 당원들께 상처 드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는 여기에 윤 어게인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네. 윤 어게인 그런 입장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네. 그런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과거와의 절연 부분에 네. 대해서는 네. 민주당은 또 이제 뭐 시비를 걸겠죠. 물론 뭐 네. 부족하다 뭐 하겠지만 네.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 이상 그거를 더 이상 시비 뭐 문제 삼을 수는 없겠구나라는 네. 정도의 그런 수위가 저는 표현됐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명시적으로 윤 어게인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제 그쪽하고는 일정 부분 단절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네, 그럼 네.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해서 전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토요일 집회에 거기에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주장하는 바 거기에 이제 가령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것들과 하고는 이제 선을 긋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뒷부분에 자유민주주의와 이재명 독재를 막는데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과는 폭넓게 정치연대 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뒤에. 네, 그 둘을 어떻게 서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이제 상충하는 느낌이 약간 들거든요. 상충하는 느낌이 드는데 네, 적어도 우리 국민의힘은 네. 그 과거와의 절연을 선언했기 때문에 네, 부정선거로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한 번도 거론됐었던 적이 없고요. 그것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윤어게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선을 저는 그은 것이라고 보고 네, 다만 이제 뭐 그 선거 국면에서 네, 그 선거 연대라든가 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은 그것을 이제 배제하진 않았다라고 이제 전 판단하는데 그러면 말이죠. 네네 이제 이왕 말이 나왔으니 네네 그 윤 어게인을 이제 주장해온 대표적인 유튜버 인사 중에 고성국 씨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고위원인 김재원 최고가 추천서를 써가지고 이제 그 고성국 씨가 입당을 했다는 뉴스가 어제 오늘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필 왜 그 시점이 이제 어제였을까 예, 좀 의아한데 저는 네. 그게 어떤 당 대표까지 이렇게 교감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일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입당하는 건 뭐 자유니까. 네, 자유고. 자유만은 아니잖아요. 심사를 하는 거니까. 아닙니다. 입당은 일단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입당은 일단 되고. 예, 그거를 이제 추후에 전에 이제 전한길 씨의 경우도 네,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시당에서 네. 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나중에 이제 심사하는 뭐 그런 그 절차는 있지만 네. 일단 누구나 모든 국민이 추천함 입당 원서만 내면 입당은 다 되는 거고. 더더군다나 최고위원이 추천을 했으니. 네네. 네. 사실 추천인이 필요 없어요. 입당은. 필요 예, 없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이 경우에 그게 이제 당 지도부가 다 교감한 상태에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진 않고. 아 예, 전한길 씨 입당했을 때도 뭐 다 전한길 당이 되느니 뭐 전한길이 무슨 당을 좌지우지하느니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하긴 그랬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네. 전한길 씨 뭐 얘기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너무 해석할 필요는 없다. 네, 이게 우리가 당이 그쪽으로 가는 방향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네, 전날 입당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고요. 네. 사실 장동혁 대표 이게 1월 8일이었습니다 원래. 네. 1월 8일 날 발표하는 걸로 그러니까 알려져 있어요. 내일 한다고 그렇죠. 그랬어요. 원래 내일이었는데 네, 하루가 앞당겨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봤다는 거죠. 네, 지금 하루라도 당기지 않으면은 더 이제 당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라고 이제 봤다라는 건데
거기에서 나온 메시지가 네. 우린 그건 아니다. 윤어게인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네.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메시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당의 전반적인 방향은 그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그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이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말도 길게 했는데 그 네. 부분은 조금 뒤 더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의 오늘 쇄신안 발표 이것을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는 당이 사실은 개혁신당일 겁니다. 이기인 사무총장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아주 긴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 그중에 지금 핵심으로 저희가 뽑은 것이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다라고 한 대목이었어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계엄 사과는 이미 그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한번 하셨어요. 아 예. 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은 분명히 지금 깔려 있을 겁니다. 아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당의 운영에 있어서 어떤 기조를 가져가느냐인데 네. 좀 전 아쉬워요. 아쉽습니까? 많이 왜 아쉽습니다. 아쉽다고 봅니까? 제가 우리 저 호준석 위원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는 건 계엄, 예. 탄핵, 계엄은 내란인가, 윤어게인 등등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절연한다. 그 말로써 그렇게 절연이 되는 것은 아니고 네. 다른 기조를 얼마나 명확하게 비전으로 보여주느냐가 그걸 잊어버리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 때도 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막 허우적대는 그런 말로써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우리 당장 오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 역량 시험이나 한번 보게 합시다. 네. 그래서 아니 보통의 공무원들도 전부 다 9급 정도의 시험 보게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견제하게 하는데 네. 정치인들이 이렇게 역량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 아니다라는 그런 논조의 기사들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이 시험 보게 한답니다. 라는 걸로 모든 보도가 덮게 했어요. 순간 깨알같이 소속 당 대표님 칭찬을 곁들이시는